3월 4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첫날부터 종전선거를 크게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등 대선 후보와 여야 지도부도 첫날 사전투표를 마쳤는데 배우자 김혜경, 김건희 씨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 당일 후보들은 한층 더 강한 목소리로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촛불로 물러난 세력이 복귀한다, 미래로 가자며 대통령이 모르고 무책임하면 나라가 반대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투표로 심판해야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이 나라가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를 위해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파장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대표를 단군일의 최악의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안 대표를 협박해 굴복시킨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합이 아니라 신뢰로 단일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윤 후보는 오늘 안철수 대표는 철수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 진격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백반장,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배이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체커가 상당히 바쁜데요. 이제 투표율 아마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얘기할 수 있어요? 딴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네. 괜찮아요? 네. 저도 아까 점심 먹고 아마 운영진들은 모를 텐데 살짝 나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상당히 긴 줄이 좀 늘어서 있었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대선 때 첫날 최종 투표율이요, 11.7%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벌써 12.31%가 나와서 네. 지난 대선 첫날 기록을 뛰어넘은 거고요. 조금 전에 4시 투표율도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네, 4시 투표율은 14.1%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별로 좀 나눠보면요,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럿 발표가 됐는데 역시 이제 승부를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초접전 판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았고요. 야권 단일화의 파장이 정확히 반영이 되질 않아서 여론의 흐름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새로 발표된 여론조사 제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랑 얘기하면서도 신체커가 계속 컴퓨터 자파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물어봤나 싶어서 미안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투표율이 물어보세요. 계속 업데이트가 투표율이 되고 업데이트돼서 있고 또 그렇죠. 워낙 정확한 속보로 전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라는 거를 저희가 투표율을 봐서 또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나서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차권 이제 준비되면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결국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들은 투표장에 동행하지 않았네요. 네, 국장 근데 투표하셨어요, 사전 투표. 했다니까요. 좀 전에. 네. 얘기했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요? 해운 신체코 말만 들어가지고. 아니 바로 옆에서 얘기했는데 왜 그걸 못 들어요? 네, 오늘 두 후보는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배우자들의 모습은 옆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별도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소감을 묻는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투표 일정은 미정인데 9일 본투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쨌든 투표를 하더라도 사후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헤드라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야권 단일화 공방이 오늘도 뜨겁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협박을 해서 안철수 대표를 굴복시킨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오늘 추가로 제기했는데 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도 논란이 뜨겁다는 얘기를 어제도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SNS에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편지를 올렸는데요. 독자 완주를 바라셨던 분들의 실망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권 교체가 무산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윤철수가 아니죠. 윤석열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철수가 아니라 진격한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유세장에서 하기도 했는데 단일화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톡쏘는 정치에서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정치 뉴스가 쏟아진 하루인데요. 잘 정리해가면서 또 속보도 반영해가면서 가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신체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역대급 투표 열기인데요.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이 14.1%로 이미 19대 대선 첫날 투표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요? 여야 해석은 전혀 다르죠. 대선 주자들 역시 일제히 사전투표에 나섰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20대 대선 D-5일 그리고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역대급 사전투표 그리고 몇 대 몇 이어서 정치 방역과 정점 향하는 코로나 마지막 민간인 대피 합의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대선 D-5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초박빙 판세만큼이나 사전투표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4.1%, 역대 전국 단위 선거 동시간대 최고치 기록 중입니다. 이름 쓰시면 돼요. 어머니 이름. 아니. 네, 이렇게 뜨거운 사전투표의 열기, 지난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 아랫줄이 19대 대선, 그리고 윗줄이 이번 20대 대선입니다. 이 그래프에 반영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번 20대 대선 12.3%, 19대 대선 8.3%, 그러니까 정확히 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자, 19대 첫날 최종 투표율인 이 11.7%를 오후 3시에 벌써 뛰어넘은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 발표된 4시 기준 투표율은 14.1%였습니다. 자, 총 이틀간을 합산한 19대 최종 사전투표율은 26.7%였습니다. 자, 이번 20대 사전투표율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거란 전망 나오는데요. 여야 모두 높은 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 확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20, 30대라고 해서 경향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이 곧 민주당의 유리 이런 공식은 길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니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든 저희들은 사전투표율도 올려야 되고 본투표율도 올려야 된다는. 자, 사전투표 절차 3줄 요약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투표 기간은 오늘과 내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둘째, 코로나 확진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죠. 다만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한해서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 빠뜨리지 말고 체크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학생증 같이 꼭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스크. 네,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죠. 자, 세 번째,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투표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서울 광화문 인근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광화문의 상징 촛불을 언급했죠. 자, 원래는 강원도 속초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수도권 표심 결집을 위해서 하루 전에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강원도가 막 뒤집어도 되는 호떡인 줄 아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작년 3월 4일 제가 도저히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법 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입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작년 오늘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선 윤석열 후보입니다. 20년 전 검사 시절에 머물던 남구 대연동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오늘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면서 정권 교체와 새 희망을 찾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달라 호소했습니다. 그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이 종로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소신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투표소에는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배복주 후보도 동행했습니다. 우리 종로 구민들께서 복을 많이 주는 후보, 우리 배복주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투표를 하는 게 익숙한 그림인데요. 자, 오늘 새 후보의 투표장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배우자와 아들과 동행한 심상정 후보와 달리 이 두 후보는 홀로 투표를 했습니다. 유독 배우자 리스크가 극심했던 선거인 만큼 굳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자택 인근인 서울 서초동에서 별도로 투표를 했는데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국민의힘의 상징인 이 빨간 스카프를 포인트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나요? 양말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짝을 맞췄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아직 공개된 일정이 없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이 사전 투표를 할지 본 투표를 할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 몇 대 몇입니다. 대선 판세 분석에 집중하는데요. 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국민 MC 고 허참 씨가 남긴 유행어죠. 몇 대 몇! 네, 몇 대 몇입니다. 어제부로 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뉴스픽에서 설명하는 모든 조사는 3월 2일, 그러니까 야권의 전격 단일화 발표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걸 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제 단일화 선언한 후에 이건 조사에서 공표하면 안 되니까 질문할 이유도 없겠네요, 사실. 네. 자, 돌려봤습니다. 돌려는 봤고요. 네. 근데 제가 질문드려도 안 되고 대답해도 안 되는 거죠? 공표 금지 기간에 예. 들어가 있고.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자체 조사는 계속 돌리고 있지만 대선 본투표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 나온 마지막 갤럽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맨 오른쪽의 끝점이 3월 첫째 주입니다. 이재명 38, 윤석열 39%, 1%포인트 격차 초접전입니다. 심상정 3%, 안철수 12%고요. 자, 지난 4주간의 추이를 함께 쭉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판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갤럽은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의 투표 확률, 투표 의향과 실현율, 그리고 성과 연령대별 투표율을 가중 처리한 실제 예상 득표율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43.4%, 이재명 40.8%, 안철수 10.9%, 심상정 3.4%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대선의 성격도 물어봤습니다. 정권 연장론이 35.8%, 정권 교체론이 54.5%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모든 조사는 야권의 단일화 발표 이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동아일보가 윤석열 단일화를 가정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45.5%를 얻었습니다. 자, 이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자, 이어서 보시면 이 윤석열로 단일화가 될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49%가 윤석열 후보에게, 24%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지 후보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지지 유보층도 1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달라질 게 없다.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안 대표를 지지했던 중도층, 부동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올 거라고 자신하는데요. 결과는 역시 그날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일테면 2002년도에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폐기 선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 어떤 선거 막바지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시너지는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공동으로 유세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의 마음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픽은 정점 향하는 코로나입니다.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7만 명 급증해서 26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26만 6,853명, 역대 최다고요. 이 사망자도 186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9일쯤에 확진자 23만 명 발생을 예측했는데 이걸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유행이 늦게 시작이 되고 그 지속 기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감염자 수는 적게는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지금의 확진자가 20만이라면 최대 60에서 한 100만까지도 하루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정부는 이달 중순쯤에 정점, 그러니까 최대 3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닷새 연속 700명대 이어갔고요. 개학 첫날 등교가 중지된 학생 수도 1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정치 방역으로 잡았습니다. 자, 앞서 보셨듯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적용되고요. 인원은 기존 6명으로 유지를 하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리두기는 우리 방역 상황과 민생 경제를 서로 이렇게 고려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말로 고심 끝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 유행이 크면 조이고 유행이 줄면 풀어주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섣부른 완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완화된 시그널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대선하고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결국은 민생과 방역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최소한도의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부턴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민간인 대피 합의입니다. 자, 캄캄한 새벽입니다. 공중에서 미사일 여러 발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원전 자포리자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가한 겁니다.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민간인 희생도 늘어가고 있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대표단이 어제 2차 회담을 열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게 인도주의적 통로를 만들고 이 통로 주변에 한해서 일시 휴전하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담판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В любых переговорах есть смысл. Любое слово важнее выстрела. Если можешь сначала сказать, а потом выстрелить, делай так. Я живу такими принципами. 네, 국내에서도 러시아의 전쟁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종교계에서는 잇따라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고 러시아 대사관까지 침묵 행진도 벌였습니다. 기부 행렬도 이어졌죠. 배우 이영애, 양동근 씨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기부 소식들 이어졌습니다. 자,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자,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투표 첫날부터 열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직접 투표하러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줄을 아주 길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이미 오후 3시에 19대 대선 첫날 투표율인 11.7%를 넘었다는 소식 아까 이제 신채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5시 2분인데 이제 5시 투표율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거고 4시 기준 투표율이 14.1%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9시간 후인 오후 3시에 12.3%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에는 14.1%를 기록했는데요. 19대 대선 11.7%와 21대 총선 12.1%의 첫날 전체 사전투표율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투표율 15% 이상은 기정사실화되는데요. 내일까지 이틀을 합산한 최종 투표율이 30%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선관위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1일차와 2일차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1일차가 높게 나오면 2일차도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백반장 말대로 30% 이상 역대 최고 투표율 가능할 듯도 싶습니다. 네, 5시 투표율도 지금 막 발표가 됐네요. 지금 이제 5시 3분인데요. 5시 기준 사전 투표율이 15.8%로 일단 나타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유독 높은 이유가 뭘까요, 신채커? 네, 일단 이번 대선 마지막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 후보의 초접전 판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양 캠프 모두 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었었는데요.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투표를 하라는 겁니다. 자, 특히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 투표권은 보장이 됐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당일에 좀 부담을 느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채커가 코로나 상황 얘기했습니다만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지금 이제 상황이 당분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투표일 직전에 격리 대상 규모만 60만 명이 넘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측 캠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자칫 수십만 표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투표부터 미리미리 꼭 투표를 하자 이 양측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진영 결집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사전 투표에 그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까지 투표 동료에 적극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 투표율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일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막판 중도층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저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을 해서 대대적인 위원이 사전투표 모든 장소에 다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까지 정말 잠자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는 CCTV로 현장에서 어떠한 그런 부정의 의심이 들지 않도록 정말 눈을 부릅뜨고 하겠다 이제. 네, 조금 전에 이제 전주의 의원이 이제 CCTV가 돌아가는 현장에 어떠한 부정의 의심이 없도록 눈을 부릅뜨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선관위가 황교안 전 대표하고 또 민경욱 전 의원 등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선거 부정이 있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들이고 특히 이번에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또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이 좀 언급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여야가 이번에 사전 투표에 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 정말 공통된 그런 분위기네요. 자, 지금 이제 5시 투표율이 막 나왔다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속보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별로도 좀 구분이 가능한가요? 일단 오후 4시 기준이고요. 네. 전남이 23.3%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전북 20.8%, 광주가 19.2%로 호남 지역 3곳이 전부 20% 안팎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1위,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경북, 강원, 세종 순이었고요. 나머지는 13에서 15% 사이로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12%인 경기였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는 이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국민의힘은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번에 그 호남 지역을 둘러싼 여야의 뭐 경쟁이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이 호남 지역 투표율이 전체 판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까 이제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사전투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들은 또 별도로 투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김혜경 씨는 오늘 안 했습니다만 그 당 지도부도 오늘 첫날 일제히 투표를 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제주로 갔고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쪽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오후에 제주 4.3 공원을 참배를 하고 또 서귀포시와 제주시 한림읍을 찾아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는 일정이었습니다. 제주 연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에 정파와 진영을 넘어서 실용적인 유능한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전남 대학교 안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호남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30% 득표율을 달성하고 싶다면서 광주와 호남에 대해서 공약한 많은 것들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주 명예 시민으로서 이곳에 투표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비록 아마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기록이라는 것은 1이 더해질 때마다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백반장, 사전투표가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네. 뭐 첫날 이미 뭐 투표율이 높은 상태지만 또 내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그 사전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 기간은 오늘과 내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데요. 내일 토요일에 한해서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체크하실 점이 있는데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학생증 등 꼭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 마스크와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죠.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죠. 사전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메시지를 놓고 이제 또 정치권에서 부분적으로 공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투표가 민주주의에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오미크론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민주라는 단어가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됐다, 3번 반복이 됐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 모두라는 표현도 있고 또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럼 국민이 들어가면 국민의힘을 응원한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요. 워낙 지금 뭐 살얼음판 판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권 모두 특히 이제 여야 양당이 이제 작은 부분에도 상당히 예민한 이제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의 열기, 민심은 어디로?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분위기 알아봤고요.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서 평화를 강조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산과 대구, 경북을 찾아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당과 진영을 가로지르는 지지선언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 첫날 대선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했죠. 강원도 유세를 한 후에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 이기는 만큼 이긴다 이런 생각이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과 대구, 경북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에서 소위 집토끼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후보는 최대 부동층 여성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죠. 어제 여성 집중 유세에서는 귀엽다는 연호가 나오자 이런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네, 역시 팬 서비스 훌륭하십니다.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선거 막판 변수로 부상한 야권 단일화 효과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직접 이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삼갔는데요.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신 유능한 경제 대통령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신에 주식에 투자하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산 증식은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주가 조작하면 그냥 80년 100년씩 미국처럼 영원히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돈 번 건 몇 배씩 물어내게 해가지고요 꼬리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주식시장 깨끗해지고 주가 제대로 평가받으면 우리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이 주가 조작을 뿌리 뽑겠다라는 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듯하죠. 이 후보는 오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다면서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30년 넘게 빨갱이로 몰리면서 추구했던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 통합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득권 세력의 온갖 탄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저 이재명이 이 두 분의 길을 따라서 평화롭고 통합되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일화를 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공동 유세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김 대표는 이 새로운 물결의 녹색 그리고 민주당의 파란색이 교차된 이런 목도리를 하고 와서 이 후보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운동화를 신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끈단단히 매실하고 운동화 하나 선물 드립니다. 부스터 슛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스터 슛. 네, 감사합니다. 네, 김 후보는 오늘 집중 유세단까지 꾸려서 이 후보와 별도로 충청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와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성격이 다르다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소위 단일화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리를 나눠 가질 것이냐고. 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분점할 것이냐고. 이익에 따른 야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과 대한민국을 위해 가치를 따르겠습니까? 이익을 따르겠습니까? 네, 민주당 차원에서는 단일화를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손가락 걱정을 하고 나섰는데요. 안 후보가 능력 없는 사람을 찍으면 1년 뒤에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를 삼으면서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내일 투표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도둑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술에 걸린 듯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찍어놓으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른 일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철수가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명언을 남기고 철수했습니다. 만약 윤석열을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 여러분, 철수의 10년 철수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방해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PK와 대구, 경북 TK 유세에 나섰습니다. 단일화 이후에 이 어퍼컷 퍼포먼스는 한층 강렬해졌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를 이뤘다 성과 강조에도 나섰는데요. 안 대표의 사퇴는 철수가 아니라 진격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단일화로 사퇴를 하셨지만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안철수의 진격입니다, 여러분. 네, 윤 후보가 이 말을 한 곳 바로 부산 사상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이기도 하죠. 지금 이 지역구 의원은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이죠. 당내 갈등의 핵심 축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윤 후보는 사상의 아들 장 의원이 이번 단일화의 주역이라면서 또 잔뜩 추켜 세웠습니다.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처음 발을 들여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사상의 머슴, 사상의 일꾼 장제원 의원께 네, 오늘 부산 유세에서는 이 부산이 고향인 안철수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설지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유세 현장에 언제 어떻게 등장할지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리고요. 단일화 숙제를 마친 윤 후보 정권 교체 프레임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죠. 가는 곳마다 대장동 의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부정부패 초범이 저지를 수 있습니까? 다 공범이 있고 세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부패 사범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이름 빼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이번 선거의 특이점 바로 지지선언입니다. 지지선언이 왜 특별하냐고요? 이 지지선언이 당과 진영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 소셜미디어를 담당했던 사람들, 전 현직 당직자와 대의원, 권리당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을 문제 삼으면서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이했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비리 증거를 가진 합심 중인 4명이 한 달 사이 차례로 숨지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그런 후보자를 감싸며 전유와 진실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질되고 오염된 민주당을 향해 매를 들려 합니다. 네, 앞서 대표적인 친문단체들 문 대통령의 친위 부대를 자처했던 문꿀 오소리 부대와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미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가 있죠. 조국 전 장관을 지키겠다, 또 검찰개혁을 하자 이러면서 서초동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비판했던 윤 후보를 향해서 빚이 있다고 했는데요. 윤 후보가 직접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문파 윤석열 후보에게 서초의 빚이 있습니다. 저희가 빚을 갚겠습니다. 오늘 좌우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서 자기 이번에는 도리 아빠입니다. 2번입니다.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다른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반대로 국민의힘과 가까워 보이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인데요. 이 TK 출신인 이 후보 영호남을 통합할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했는데요. 박 전 이사장은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으로 영입이 된 상태입니다. 동서 통합을 통한 평화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호남 통합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연코 이재명 후보라고 확신하면서 재차 지지를 선언합니다. 네, 지난 대선 경선 때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홍준표 서포터즈도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박근혜 씨의 지지자들도 일부 지지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윤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45년 구형한 윤석열이 보수의 대권 후보가 웬 말인가? 가짜 보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진영을 초월해 이재명 후보를 도와 역선택하기로 하였다. 네, 이런 역대급 크로스오버의 원인으로는요. 첫 번째는 선거 막바지에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의 정책적인 차별성 줄어든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처럼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점도 이유로 꼽히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진영 후보를 패배시키려고 오히려 상대 진영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겁니다. 또 초박빙 판세에서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 인사들을 영입하려고 경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할까요? 여기에 여성 혹은 젠더 문제를 두고 양쪽으로 갈렸던 사람들도 한편에 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 막바지가 되자 이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의당은 여성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전술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이자 여성을 위한 정당이라면서 민주당의 주장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매도하고 지지자들의 신상털이를 묵인할 때 단호히 피해자 편에 섰던 정의당입니다. 심상정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당신을 찾아갑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필요할 때 당신을 찾을 뿐입니다. 속지 맙시다. 네, 적에 적은 동지라고 할까요? 이준석 대표는 류 의원의 말이 맞다라면서 류 의원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카의 고재산이를 변호했다, 이 경력을 들어서 인권을 무지한 후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다급해지니 마타도어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페미니즘을 진정성 있게 하는 정당이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자문위원인 제가 보증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왜 정의당 선대본 자문위원이라고 했는지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선 후보들의 유세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유세전이 뜨거워지는 이유겠죠.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지지층 결집, 전쟁, 적의 적은 동지.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고 대선이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일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많이 피곤할 거예요. 이제 연일 강행군을 하느라고. 하지만 하루도 또 시간을 쪼개서 하루도 이제 알차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그런 일정을 좀 세우고 있고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오늘 행보 아까 좀 짚어봤고요. 뒤에 좀 추가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보냈나요? 네, 심 후보는 오늘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하는 서울 종로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후 경남 창원과 대구, 대전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노동자 1000명 지지선언 현장에 참석했는데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서에서도
협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심 후보 역시 야권 단일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양당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제3당이자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원한다면 정의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당제하고 통합정부하니까 우리한테 몰아주라고 양당이 이야기하면 양당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가 지속되지 다당제가 되겠습니까? 다당이 돼야 다당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심상정이 당락을 떠나서 몇 %를 받느냐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느냐를. 네. 심상정 후보는 이제 다당제를 위한 소신 투표를 해달라는 그런 호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참 아까 류 실장이 발제할 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의당 선대본부 소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잘 들으셨죠? 잘 들었죠. 네. 유 실장이 하는 얘기는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죄송했고요. 네. 네, 앞서 있었던 논란을 좀 봐야 합니다. 나흘 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명의로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선대본 직능총괄본부 종교단체 협력단 자문위원회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이 여영국 대표에게 문자로 왔다고 합니다. 타당 후보가 원내 정당의 당 대표에게 선대본 역할을 준 건데요. 당시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특히 류호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선을 세게 넘었지만 정의당은 통합의 정치로 화답하겠다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성평등사회협력단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강화위원회에 배치할 테니 맡은 바 임무를 다해달라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받아서 본인을 정의당 선대본부 소속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사실은 뭐 정의당에서는 맞불을 놓은 것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진짜 내가 그거 하겠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한 거로 보이고요. 자, 국민의힘은 또 여영국 대표에게 오늘 또다시 임명장을 하나 더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선대본 국민행복복지특위 대외협력분과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여 대표는 나흘 만에 이렇게 또다시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임명장이 왔다면서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지적했습니다. 정의당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정말 모독이고 조롱이다 하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런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정당의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반드시 사과를 하시라, 꼭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여영국 대표의 친구에게서 전화를 잘못 받았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철규 종합상황실장은 여 대표의 친구분이 윤 후보의 지지자인데 명단을 주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여 대표님께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영국 대표 아까 말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상한 것 같은 이제 그런 표정이었고요. 아까 류 실장 발제에서 보니까 크로스오버 지지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당을 가로지르는 지지 선언이 이번에 참 많잖아요. 그동안 역대 대선을 쭉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현상인데 오늘 국민의당 인사들이 또 지지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소속 인사가 오늘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당 조직특보 겸 대외협력지원단장이었던 김만희 씨인데요.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당원과 지지자를 배신한 부끄러운 정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단일화 선언에서 국민의당은 안철수만을 위한 안철수 독재 정당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꼈다면서 단일화에서 철학과 원칙, 신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건데요. 이번 단일화 선언 재외국민 투표 이후에 이뤄졌죠. 재외국민 중에서 안 대표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 처리가 됐는데요. 재외국민 투표 뒤에는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그 발제에서 제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을 짚어봤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강원도 또 이제 수도권에서 유세를 했는데 강원도에 가서는 안보 쪽을 강조했다는 거죠, 백 반장?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북한에 인접한 접경 지역이죠. 안보에 민감한데요. 총풍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보수 세력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 사드 추가 배치 발언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정당은 톡하면 휴전선에 가가지고 야 우리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돈 줄 테니까 총 좀 쏴라. 우리 충돌 한번 해버리자. 선제 타격 확 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시기에 또는 사드 배치에서 우리 경제 방치는 필요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도 했는데요. 부산에만 오면 재밌고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가 부산 재미없죠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서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민주당 후보는 부산이 재미없고 초라한 곳이라고 했더군요. 그런데 저는 학창시절부터 부산역에 내리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부산 더 가슴이 뛰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보니까 어퍼컷을 뭐 상당히 한 10번 이상 연속으로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좀 볼 수 있었는데, 자, 계속해서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속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하면요. 일단 이재명 후보 아까 이제 그 안보 관련한 그런 발언은 저희가 들어봤고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정권 교체하자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냐, 시계추냐, 뭐 이런 발언을 좀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간도 있고 제3지대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은데 선량한 도둑을 잡으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한 아마 언급으로 보이고요.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 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를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또 어떤 발언을 했냐면, 현 정부 좌파 이념은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오만한 머슴들을 갈아치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현 정부의 이념을 한 번 들을 땐 귀가 솔깃하지만 이대로 가면 그 사회가 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정부 들어서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의 이익이 정말 향상됐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다네요. 네. 자, 이제 대선이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 5일 동안에 이제 모든 또 이제 표심을 또 사로잡기 위해서 상당히 또 강한 또 메시지를 전할 걸로 보이고요. 또 강경한 발언도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밖의 소식으로는 이제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전과를 소명한 게 허위 사실의 게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소명을 했는데요. 방송 PD가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그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소명이라면서 이 후보가 PD와 함께 통화한 것이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선관위는 문제의 소명서 대목이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니고 허위 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후보자의 죄명, 형량, 확정일자 등 객관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범죄 사실이 있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한 설명이라면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 형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 개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난 다른 선거에서도 같은 내용을 선거 공보물과 또 TV 토론에서 말하거나 쓴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재판까지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죠. 다만 당시에 방송 PD였던 KBS 최초로 PD가 오늘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검사 사칭을 적극적으로 사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 명예훼손죄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지지층 결집 전쟁, 적에 적은 동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야권 단일화가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올랐죠. 민주당은 한마디로 야합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정치적으로 협박한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안팎에선 안 대표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오랜 앙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죠. 시장에 가면 일반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듣는 질문이 항상 그겁니다. 이번에는 도중에 그만두지 마라. 또는 이번에도 단일화할 거냐. 야권 단일화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번에도 또 철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안 대표가 야합을 했다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득권 양당 체제 타파,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결국은 양당 체제에 굴복을 했다는 겁니다. 실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맞받았는데요. 내로남불 하시는 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불과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죠. 예. 통합의 정치 이거는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후보의 통합 정부론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되물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도 소환을 했는데요. 김 대표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후보와 손을 잡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민주당과 김 대표, 우린 야합이 아닌 가치연대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득권을 깨는 것을 위해서 그와 같은 합의를 했고 합당을 거부했고 그쪽은 기득권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는 가치를 추구했고 윤과 안 두 분은 어떤 뭐 이익을 함께 나눈 걸 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후보가 약속한 정치 개혁,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도 발의를 한 상태죠. 이 역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군소정당들의 진출 기회를 넓히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 문제됐던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 이런 것들이 이미 제출돼 있으니까 이런 그 법안을 시급히 처리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안철수 대표도 다당제의 꿈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닌 듯 싶은데요.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죠. 저는 다당제가 제 소신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셨던 그러한 그 다당제의 기반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들,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 함께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의를 해야 할 대상 다름 아닌 국민의힘인데요. 윤 후보도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정치 개혁은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 다급히 발언을 막아선 모양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 당연히 개혁해야죠. 예. 그때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죠. 뭐든지 바꾸면 개혁은 아니잖아요. 예. 앞서 있는 것인데 안철수 예. 후보가 본인의 얘기를 하신 거니까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 하고 우리가 야권 통합을 할 때 뭐 그런 논의를 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한마디로 안철수의 생각일 뿐이란 겁니다. 안 대표 조금 머쓱할 듯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들었는데요. 양당제 타파와 대선 완주를 강하게 주장하던 안 대표의 갑작스런 단일화 선언. 그 뒤에 뭔가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 새로운 가설을 내놓은 겁니다. 단일화가 물 건너갈 때 나왔던 소위 이제 진행 일지 파일의 제목, 그러니까 이 못 만나면 깐다라고 했던 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일종의 그 협박 정치 아니었는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사뭇 궁금한데요. 근거가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추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파일 제목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 악유가 안 맞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거는 없다라 그냥 뇌피셜이란 이야기입니다. 야합이든 정치 협박이든 안 대표와 윤 후보가
한 배를 타게 된 건 분명한 사실이죠. 안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제안을 받았느냐 갑론을박도 벌어졌는데요. 안 대표의 발언이 힌트가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안 후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행정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은 것 같고요. 일부에선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역시 안 대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지지층들을 확보하는 대중정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한 단일화 협상 카드로 제안이 됐었죠. 만약에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 있거나 비중 있는 거라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을 전제로 한 당대표 자리 정도밖에 없어요. 그걸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라니까요. 안 대표의 국내임 당권설,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공동대표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설명 과정에서.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뭐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 예.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 대표는 당대당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더욱이 합당 문제는 후보가 아닌 당대표의 권한이다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당장 안 대표가 국민의힘 당권을 쥐긴 어려워 보입니다. 행정 경험도 쌓고 싶고 당권도 쥐고 싶은 듯한 안 대표.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차기 당대표는요, 선거가 저희 임기가 내년 6월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그 전당대회, 우리가 이제 대선에 승리하면 전당대회를 그 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총리 한 이후에 그 뭐 당대표 도전 그건 할 수 있겠죠. 초대 총리의 당대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케이스가 있죠. 이 경로대로 따라간다면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게 먼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안 대표의 정치적 부상,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단일화 없이도 이기는 게 그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단일화 성사하는 과정을 딱 보게 되면 결국 그가 이렇게 윤핵관이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싫어하는 안철수 후보고 단일화가 됐고 이것이 선거판을 다 주도하게 되는 순간에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이제 이니셔티브를 갖고 해왔던 선거운동이 지금 색이 좀 바라게 되거든요. 네. 안 대표가 이 대표와 당내 주도권 다툼을 벌일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와서 분명히 당권에 이제 도전할 거고 당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갖다 점하려고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도 이 대표가 단일화 과정에서 소외가 됐다며 부채질을 했죠.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죠.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대표하고 계신 분과의 통합 논의인데 그랬을 경우에 바로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를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렇지 않아도 안 대표와 이 대표는 깊은 앙금을 나눈 사이입니다. 단일화 이 협상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뭐 모욕적이랄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예전에 뭐 그분한테 그 잘하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뭐. 네.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대응이 참 항상 뭐랄까요 흥미롭습니다.
묵은 감정이 커서일까요? 이 대표 윤 후보의 고유 권한까지 건드렸습니다. 공동정부, 이제 연립정부라고 하려고 하면 DJP 정도의 연대가 돼야겠죠. 네. 근데 DJP 정도는 상당 기간에 걸쳐가지고 그런 가치 연대나 아니면은 또 그런 분점을 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선거 일주일 남기고 지금 안 대표의 이제 사퇴 후 지지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인수위 단계나 이런 걸 거치면서 저희가 승리한다면은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DJP 연대 수준의 공동정부는 아니라는 뉘앙스인데요. 정부 구성 권한 어디까지나 윤 후보의 몫입니다.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지키려는 지방선거 공천 권한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들 일단 대선에 승리한 뒤에야 가능한 일들이죠. 더욱이 윤 후보와 안 대표의 약속 어떤 형식으로 지켜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윤 후보는 단일화 담판에서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하냐 나를 믿어라 호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종이 쪼가리여서였을까요? 이 장면이 유독 눈에 걸립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 영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거 필요 없으세요? 네, 앞서 저희가 국회 상황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철수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진격이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지지자들에게 손편지를 직접 띄웠다는 거죠, 백 반장. 네,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페이스북에 A4 2장 분량의 자필 편지 글을 올렸습니다. 안 대표는 완주를 바라셨던 소중한 분들,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재차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는데요. 자신이 단일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건데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시작한 정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고통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음에 번민했고 고통스러웠다. 단일화 결단의 고민은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 대표는 이어서 제가 완주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동안 나라를 걱정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다. 그렇기에 저의 송구함과 죄송함은 더욱더 크다면서 저는 분명하게 약속을 드린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온 길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방이 뜨거워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모양새네요. 네, 민주당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법무부에 제출한 시력검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임용과 재임용 시에 실시한 시력검사 결과 두 눈의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에 불과했다면서 이 부동시 면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윤 후보의 시력이 시기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군대 가야 할 때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인사검증을 받을 때는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좌우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시라고 했다가 공무원이 임용될 때는 시력 차이가 적어서 정상인의 시력과는 별반 차이가 안 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어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구체적 증거가 확보됐다.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대 기피자에게 대통령을 저는 이런 질문 진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병역 비리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군대 면제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부동시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절마비 굴절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숟가락 시력 검사만으로는 부동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청와대에 제출한 세브란스 병원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실시했다고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가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왼팔을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왼팔을 다쳐 군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평소 행동을 보면 왼팔로 서핑과 낚시를 하고 쇠망치를 드는 등 군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장애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서 물의를 일으켰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같은 주장을 또 되풀이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용민 씨는 해당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대선까지 무건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무건을 약속한 지 하루도 안 돼서 같은 주장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런저런 추문을 엮어서 김건희 성상납 의혹을 뇌피셜로 조작했다고 보느냐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을 다시 올린 겁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홍정민 대변인은 김용민 씨는 정치가 지켜야 할 선을 무너뜨리고 선거를 진흙탕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김 씨를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확인도 검증도 안 되는 주장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선까지 무건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산불 관련한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경북 울진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건데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백반장. 네, 맞습니다. 지금 속보에 들어온 것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11시 20분쯤에 경북 울진 북면 두천위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강풍을 타고 산불이 확산하면서 오후 2시 15분에 산불 3단계로 높이고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청도 오후 1시 50분에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해서 전국 곳곳에 화재 진압 차량 105대를 투입했습니다. 두천위를 비롯한 인근의 9개 마을의 주민 3,900명이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속보 나오는 걸 보니까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갔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안전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속보로 들어온 소식이 이제 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경계선 넘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산불이 난 최초 장소와 한울 원전까지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해안 쪽으로까지 번지면서 원전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한울 원전 울타리 등 주변에 불씨가 날아들었지만 소방과 원전 자체 진화대가 불을 끄면서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소방청은 한울 원전의 요청으로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출동시켰습니다. 대형 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물을 뿌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경북 소방본부도 한울 원전 안에 소방차 12대를 배치했는데요. 울진군은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원전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 단일화 기획된 협박 정치 있었나? 안철수 그 사람, 이준석 그자 앙금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